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한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당에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뻔뻔한 사장도 있고 또 뻔뻔한 종업원도 있고 뻔뻔한 손님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도 뻔뻔한 자들이 많이 있죠. 작년부터 그 뻔뻔한 자들이 유독 많이 보인다. 윤지호라는 참 희대의 뻔뻔한 여자. 여러 개 언저리에서 맴돌았는지 밤의 세계에서 놀았는지 모르지만은 뻔뻔한 여자 하나가 장자연의 마지막 정인이라고 갑자기 버닝썬 사건이 문제가 될 때 튀어나와서 정권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왔는지 방 잡아주고 또 경호해주고 비행기값 대주고 그렇게 와가지고 와서 책도 내고 또 후원금도 매덕 땡겨서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누가 만들어줬냐. 자, 방송마다 메인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풀 메이크업을 해서 본인이 사연 많은 여자인 양 하면서 방송마다 등장해서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그것이 엄청난 이 권력 비리가 숨겨 있는 양 떠들어대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사기당한 사람들의 소송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윤지호에게 그런 이 권위를 만들어 줬을까요? 권위를 바탕으로 사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권위를 만들어 준 거는 정권이죠. 방송국에 그를 출연시키는 것도 정권의 힘이었겠죠. 결국 정권과 권력이 경호해주고 방송 출연시켜주고 중요한 자리에 유력 정치인이 따라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사기로 귀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윤지호보다 또 등급이 조금 높은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한 20일쯤 이제 넘었는데요. 이 9월달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또 똥당의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조성은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사는 소문이 다 퍼졌는데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야당에다가 지금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보자는 조성은이라는 여잔데 과거 총선을 앞두고 똥당에 들어온 그런 여자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별도의 정당을 만든다는데 그것도 사기였고 이런저런 전력이 좀 문제가 있는 여자다. 근데 나이도 30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데도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버티다가 박지원과 만났다. 이렇게 되는 날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 자기가 제보자다 하고 공익 제보자니 어쩌니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온갖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대는데 그것도 얼마나 수준이 안 되면 저하고 우리 원장님이 생각했던 날짜는 아니라고 제보 시점을 지 스스로 말을 하다가 개망신을 당했죠. 그래서 이 황세프는 저 여자가 TV에 조금만 더 출연하다가는 아마 대형 사고 칠 것이다 했는데 2월 17일부로 더 이상 출연하지 않는다. 미국에 사업차 간다다가 도망가냐 되니 안 간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안 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근데 빨리 출금시켜야죠. 고소고발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 당연히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웃기는 거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공익 제보를 갖다가 대검 감찰부에 가서 할 정도라면 자기의 인생은 그래도 깔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흙탕인데 남을 고발하면 그거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고발해라고 청부받고 뭔가 좀 생기니까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 보면요. 이 사회에서 보면 귀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날 고발했는데 난 저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하여금 날 고발해라 시켰다.
이런 일들 많이 겪어보셨죠? 자, 그래서 조성의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과거의 중소기업공단, 중진공으로부터 6년 전에 7천만 원을 빌렸다가 900만 원만 갚고 안 갚고 버티다가 돈 없다고 안 갚는다. 그래서 그 6,100만 원이 남아있다가 다시 늘어나가지고 올리거든요. 7,120만 원이 됐는데 중진공에서는 해수 불가라는 판정을 내렸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돈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공단의 직원들을 능력이 없으면 채용하지 말아야지 채용해서 보험 이렇게 넣어놓고 안 돼가지고 보험공단에 의해 가지고 통장이 체납되고 곳곳에서 돈 내라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진공에서 빌린 돈은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빌려다가 떼먹는 여자가 2억짜리 차를 타고 전세 10억짜리 집에 거주한다고 자랑을 하고 9억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를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남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세자로 뭐라고 합니까? 사기 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조성은이보다도 더 뻔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문준용입니다. 자, 문준용이가 또 양구군에서 7,089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 자, 이자가 지금 대통령 아들로서 최근 2년간에 지원받은 돈이 2억 184만 원이다. 자, 정읍에서 295만 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 서울문화재단에서 1,400만 원, 청주미술관에서 1,500만 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3,000만 원, 양구군에서 7,069만 원. 자, 이 양구군은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야말로 이 산골짜기에 군부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군이죠. 이런 군에서 이 큰 돈을 받아갑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니까 대통령 아들이라 지원금? 원래 작품은 세금으로 사는 거고 지 작품을 양구군에서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판해온 김영한 전 국회의원이 조롱하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자, 어떻게 이 대통령의 아들이 이럴 수 있나? 대통령 아들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자, 최소한의 양식이 없는 이자들요. 뭐 이렇게 염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란 자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아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한테 손 못 댄 지 오래됐죠. 아예 중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게임기 숨기고 어지간히 난리가 났던 모양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방향을 틀었지요. 그래가지고 시각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그 김정숙의 친구라는 손혜원이의 자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자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 지원받을 때 면접해서 할 때 첫 마디가 저는 문준용입니다라고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3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이름을 댄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면접 심사위원 2명이 SK 쪽의 관계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4등으로 결국 6,900만 원이나 되는 정부 돈을 받아갔습니다. 자, 얘가 서울문화재단에서 1,4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 직후에 파라다이스 아트랩이라는 데서 이 작품을 판다고 이렇게 하면서 한 작품이라도 더 팔려고 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지금 지원을 해줄 때는 판촉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돈은 돈대로 받고 이후에 판촉은 지 마음대로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얘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등을 포함한 이 교육 프로그램, 흔히 코딩 자료라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업을 해요. 저가 아버지 주소지인 양산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에펙스 팩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1834개 학교에 2천만 원씩 이런 사업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사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애들용 컴퓨터 교육용 소프트웨어 판매. 한 개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 팔 수 있으니까 돈 좀 되겠죠. 그래가 인터뷰를 하니 납품하는 학교가 너무 많다. 납품 교재가 다 다르다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미디어 아트를 갖다가 많이 판다라는 말을 해서 뭐 어쩔래 이런 이야기예요. 어린이 박물관에 4차례 팔아가지고 2,881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어요. 자, 심지어 이런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몇 년 전에 신도림에, 내가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잘 알죠. 지돈 1억 6천에 은행 대출, 신도림 모은행 지점에 대출 1억 5천 내가지고 3억 1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를 사서 내팔아가지고요. 금방 팔았어. 5억 4천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대단하죠. 1가구 1주택이라 당시 법으로 세금도 안 냈다고 합니다. 자, 얘는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아들 생활을 너무너무 즐기고 있다라고 봅니다. 금산갤러리라는 데서는 코로나가 한참인 와중에 2020년에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8년 만에 개인전을 한다고 미디어 아트 달랑 5점을 내놓고 $600부터 $50,000까지 있다면서 거기에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한 50명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이 물어보면 직원이 A4 용지 하나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관료를 공짜로 이렇게 해서 빌려줬는데 이 금산 갤러리가 카페를 하는데 얘 누나가 하나 있죠. 누나가요. 얘 문준용이 누나가 이 카페에 매니저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 금산 화랑이, 금산 갤러리가 카페도 같지 않은데 그 누나가 카페 매니저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관계는 다 이용하는 것 같은데 2019년에는 8월 달에 아시아 호텔 아트 페어라가 호텔 방에다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시회를 했는데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특급 호텔의 방에다가 2분짜리 영상을 하나 지가 이렇게 손을 뻗고 날개짓하고 하는, 그러면서 시각 효과를 집어넣은 영상을 판매하더랍니다. 근데 그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이라는 자는 문가리에 경남고등학교 25회 동기고 이 하나금융그룹에 3연임을 했어요. 세 번째 했어요. 세 번째 연임을요. 자, 한국의 은행장들, 관치금융의 은행장이 3연임을 할 때 그 은행에서 지원하는 이런 호텔 아트페어 전시회에 문준용이가 떡 넣어놓고, 그래서 기자가 가가 이거 파느냐고 하니 2분짜리 영상 하나를 2천만 원이고 거기에 영상을 띄우기 위한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터, 스피커 등은 별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얘는 그야말로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한 22~23차례의 전시회를 했는데 아프리카 빼고는 전 세계의 비엔날레 같은 데 다 갔고 뉴욕 시립박물관입니까? 거기 모마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도 갔는데 현대 자동차가 후원할 때 거기도 가서 전시회를 했어요. 자, 지 말대로 세계적 작가의 분주에 올랐다면 왜 이렇게 시골의 양구 군청인이 이런 데 뜯어먹고 초등학교에 교재 팔면서 사는 겁니까? 정부와 관련되지 않는, 지자체와 관련되지 않는, 기업과 관련되지 않는 곳에서 순수하게 자기 능력으로는 먹고 살 그런 재주가 없습니까? 그럼 아버지 대통령 그만두면 어찌 살라? 아버지가 뭐 있다고요? 막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시각 디자인 해서 대학 나가 고용정보원에 잠깐 들어갔죠. 혼자 뽑는데 혼자 지원했죠. 그랬다가 금방 그만두고 뉴욕 파슨스 스쿨로 갔다가 와서 고용정보원을 그만두고 그 뒤에부터는 예술가 행세를 하면서 평창올림픽에서도 이 평창올림픽 기념 전시회에도 출품을 했죠. 그래서 예술은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관변 전시에 돈을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 아들의 예술, 즉 시각 디자인, 미디어 아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 아버지 그만두고 문정권 청산 움직임이 일 때도 과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저런 일을 하고 살아가면 입을 다물고 있거나 조용히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하면 튀어나와가지고 더 떠들고 자빠졌어. 여태까지 보지 못한 희한한 형태의 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연구 대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문준용이 인생이 맨날 호박 덩어리처럼 잘 굴러갈 줄 아냐? 부모 덕에 사는 인생 끝날 날도 다 됐다.